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최근 이 갭 투자로 원룸 건물 수십 채를 사들인 집주인이 파산을 하면서 이 세입자 800명이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처럼 갭 투자 피해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피해를 당하는 대다수가 주거 취약층이기 때문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 100% 지키는 똑똑해지는 방법,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투자처까지 뻔하지 않은 이야기만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출발합니다. 일부는 우리의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우 대표와 소통하는 방법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고민 털어두고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8번입니다. 먼저 대표님께 시장 이슈 또 팁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네. 전세 보증금 한두 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고요.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경공매 시에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최우선 변제권이죠. 최우선 변제권과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리고 전세권 설정, 이 세 가지 종류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일단은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서울권은 3,700만 원, 그리고 이 그 다른 지역, 그 서울권 말고 이 수도권 지역은 3,400만 원, 광역시는 뭐 2,000만 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1,700만 원, 굉장히 소액만 이게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권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바로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확정일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후순위 채권보다도 우선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예,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어떤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 두 번째도 역시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 이렇게 있고요.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 모두가 향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된다는 부분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허그죠. 여기에서 이제 이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서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했던 세 가지 방법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유예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내 전세 보증금을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다가구에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다가구 같은 경우는 주인이 한 세대고 이 전체 이 주택 가격이 산정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10세대가 있다라고 하면 전세로 만약에 이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이 10세대가 한 호실당 1억씩 전세로 돼 있다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지금 7월 말부터 이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은 이제 12개월, 그러니까 만약에 2년을 계약을 했을 때 2분의 1이 경과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특례 대상 6개월 전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일 6개월 전에
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폭이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그 신청 기한이나 신청 요건, 임대인의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전세계약 2분의 1 경과 전 기존이죠.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이번에 이제 특례가 적용이 된 부분이고요. 신청 요건은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서민층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수도권은 7억, 기타는 5억 원, 소득 요건은 없었던 게 기존인데 이게 수도권 5억, 기타 3억, 부부 합산 이 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야지만이 해당이 되고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대유 변제 후,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대유 변제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죠. 그 대신 6개월 유예를 주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좀 기준은 바뀐 거고 이 상태를 보게 되면 먼저 전세계약 체결을 한 후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죠. 허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가입을 해서 보증 가입 사실을 이제 이 임대인한테 통보를 한 후에 이제 전세금을 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미반환 시에 전세 보증금을 이제 허그해서 대신 임차인한테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임대인하고 허그하고 관계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요. 올해 7월부터입니다. 올해 7월 말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7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연장도 검토를 하는 부분. 이것은 다 세입자를 보호 방침입니다. 요즘에 막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뭐 몇백 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역전세난이 생겨서.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전세권 설정으로만 할 게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존 임대차 계약 절반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됐지만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허그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모바일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보증료는 얼마냐? 아파트는 0.128%, 기타는 0.154%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일 경우에 2년간 보증료가 38만 4천 원입니다. 38만 4천 원인데 저소득층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가정은 보증료가 40%에서 60% 할인이 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선순위 채권액 그리고 보증금, 전세보증금 합산을 했을 때 주택 가격의 70% 초과 80%까지는 10%를 보증료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그 전세보증금 합산액과 그리고 선순위 채권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경우는 30%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집 상태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그 안에 설정된 부분이 내 전세 보증금에 현저하게 못 미칠 경우에는 어떤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이런 보증보험을 통해서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보증료 할인도 있고 그리고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보증료 세액공제까지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내 전세금을 보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선릉역에서 도보 7분, 2018년 3월 준공됐고요. 층수는 5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실투자금 약 2,5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에는 실투자금 1억 7,8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다리 아저씨의 첫 번째 선택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대표님 이야기 발로 들려주세요. 네, 강남구 이제 역삼동 그러니까 강남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남의 중심 중에서도 보게 되면 일단 그 앞으로 가장 유망 지역 떠오르는 지역 자체가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제교로 복합지구가 이제 펼쳐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직장인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직장인들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임차 시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그 직장인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그런 곳에서 가까운 곳에 유치돼 있다라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역이 국제기로 복합지구 현대자동차 출퇴근역이라고 하면 바로 선릉역입니다. 한정거장 전이죠. 선릉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물건인데요. 이쪽 지역을 보게 되면 국제기로 복합지구 없다 하더라도 테헤란로 업무 밀집 지역과 그리고 봉은사로 업무 밀집 지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회관도 있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죠. 호텔이 이제는 아니라 호텔은 뭐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면적의 77%가 업무시설이고 나머지 한 16%가 호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컨벤션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77%가 업무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또 상주를 하겠죠. 어찌됐건 이 다세대가 많이 있는 이곳의 임차 시장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현대자동차 GBC가 올해 이제 말 정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이제 심사가 이제 끝났고 이제 착공 절차가 이제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현대자동차 GBC의 수많은 인력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본사가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계열사까지 전부 다 들어오고 또 이 외에도 협력업체도 이 현대자동차 내부에는 있지 않겠지만 그 인근에 봉은사와 그다음에 테헤란로 쪽에 또 진출을 할 것이고요. 또 이 차에 관련된 신사업 벤처기업들 역시도 가까운 곳에 유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테헤란로와 봉은사로에 또 많은 기업들이 또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제기로 복합지구이기 때문에 마이스에 관련된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될 거고요. 컨벤션이나 공연장을 통해서 세계 각 기업들이 이 기업에서 만든 상품을 알리는 장이 된다는 얘기죠. 무역상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인데 여기에서 불과 한 정거장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교통이 매우 훌륭해지죠. 광역급에서 강남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던 부분이 이제는 20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GTX A 노선, C 노선을 통해서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교통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상권과 임차 시장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2018년 3월 준공됐고요. 5층 건물의 5층입니다. 대리석 최고급 마감재로 시공을 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꾸며져 있는 투룸 구조의 물건인데요. 이 실면적 자체가 14평,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14평. 자, 금액이 3억 5,800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3억 3천만 원. 3억 3,300만 원. 자, 실투자 금액이 강남권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2,500만 원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130만 원입니다. 대출 고려하시고 실투자 약 1억 7,800만 원이면 월세 투자도 가능합니다. 다음 정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광양 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이고요.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으로 용도는 2가지입니다. 준주거지역의 실투자금 약 4억 1,500만 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실투자금은 5,2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키다리 아저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광양의 황금지구 토지 분석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역시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70%에서 공정률 70%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80%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80.25%가 넘었습니다. 자, 민간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 사업이죠. 민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공정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느냐, 그리고 공사비가 준공 때까지의 공사비가 확보가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리스크 부담이 그만큼 많은 부분인데 공사비는 이미 무궁화 신탁에 310억이 예치가 돼 있죠. 순수한 공사비가. 현재 약 240억 정도 남았습니다. 1차에서 4차 기성까지 나간 후에 240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240억을 가지고 준공까지 안전하게 이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죠. 준공이 되면 아파트에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상가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전환이 된다는 부분이죠. 어찌됐건 농과 밭이 이제는 도시가 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순천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신도시가 구성이 돼 있는 데는 산이 없습니다. 네, 물이 없어요. 근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또 이 사진이 보이죠. 구봉산과 이 봉화산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배산임수, 뒤에 배후에 산이 있고 앞면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의 지형인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기가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그 지역이죠. 그게 바로 배산임수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 학교, 공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주거지역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부분을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자,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들은 이 지역입니다. 약 5,000세대가 들어오죠. 5,000세대면 굉장히 메모드급이죠. 여기에 이제 H업체, 1군 업체입니다. 1군 업체 H업체가 이제 대단지 아파트를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이 이미 나왔고요. 인허가 절차는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군 업체가 또 진행을 계속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역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파트 배후 수요가 그만큼 많게 되면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먼저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죠. 자, 첫 번째로 먼저 들어오는 업체는 어떨까요? 일단 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전자제품을 이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제품을 또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전자제품에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유통업체들 금융기관 그리고 학원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상업지역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구봉산 관광단지가 있죠. 골프장 27개 홀과 그리고 워터파크 그리고 루지 연습장 그리고 짚라인까지 어른들만 놀 수 있는 골프장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같이 가서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곳,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여름이 따뜻하죠. 그래서 워터파크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겨울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골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LF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유동인구, 유입인구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미래는 엄청나게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파트 도면입니다. 아파트 도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파트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 출입구가 나오는 쪽에서 가까운 쪽의 입지가 그만큼 접근성이나 노출이 좋기 때문에 어딘가를 살펴봐야겠죠. 주출입구가 여기고 부출입구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죠. 아파트가 들어오는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설계도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파트 정문이 지금 이쪽이고 후문이 이쪽이면 후문에서 가까운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인기가 많고 들어오는 업종들 건설업자들이 그만큼 선점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겠죠. 그러면 먼저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코너 입지이기 때문에 노출이나 접근이 더욱더 용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광양시 전체를 한번 볼까요? 자, 원도심 광양읍과 광양시가 이원화가 돼 있죠. 그래서 광양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원화돼 있는 이 도시들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산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을 수 있도록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를 형성을 하는데 그 중심에 황금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7월 달 이번 달에 또 바로 옆에 있는 성황도이지구에서 대우 프로지오가 광양에서 최초로 1군 업체가 1140세대가 분양을 하죠. 지금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황금 신도시가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포스코 광양제철, 포스코 리튬연사, 그다음에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현대스틸, 세아제강 그만큼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유치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자족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또 관광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구봉선 관광단지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외부 유입 인구를 더욱더 늘린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떤 지가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오르겠죠.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가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뒤에 관광단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을 사진으로 볼 수 있고요. 자, 환진은 아까 봤으니까요. 자, 준주거지역 554.6제곱미터, 1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231.4제곱미터 해서 현재 80.25%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공사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관광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지구와 틀리게 용적률, 건폐율이 높습니다. 건폐율, 대지 위에 얼마만큼 넓게 건물을 짓느냐. 그리고 용적률, 대지 위에 얼마만큼 높게 건물을 짓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도의성황이나 의암지구에 비교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80에 1300% 법정 최고치거든요. 자,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554.6 준주거 지역 10억 3,500만 원입니다. 대출이 6억 2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4억 1,500만 원이고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1억 3,100만 원입니다. 대출이 7,9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 되겠습니다. 광양시의 황금지구 토지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